우정혁 박사는 아마 국내에서 미국의 가장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액세스가 가장 잘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오늘 그 발제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세 분, 김 교수님, 홍 교수님, 또 우리 조 교수님, 또 이렇게 미국적 관점, 또 그 지역 여러 레벨에서의 관점 잘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중국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저보고 자꾸 중국 사람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 오늘 역할이 중국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중국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드듯이 제가 만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또 부분적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받았던 느낌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실 이제 아태 지역에서 살아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인태 전략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은 그 인태 지역 또 인태 시대에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우 박사님이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태 전략이 나왔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국의 국력이 부상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태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인도 태평양을 얘기하면 이것이 사실 중국의 국력이 이미 아태 지역을 넘어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미국이 이 아태 지역만으로는 이 중국의 어떤 부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와 또 인도양 지역까지 끌어들여야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이 인태 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중국 견제가 자기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자인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대1로가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인태 전략을 끄집어내서 막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2010년에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또 13년에 1대1로 AIIB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중국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아시아 신뢰 구축 회의 이런 회의에서 아시아 신안보관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 신경제 질서 말고도 신안보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사실 슬쩍슬쩍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게는 미중 간의 신형 대국 관계를 수립해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양국이 이익을 나눠도 나눌 만큼 넓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2017년에 19차 당대회 때 중국이 어떤 국력의 부상 그리고 국의 자신감,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것을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이런 것이 어쩌면은 미국을 자극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도강양회를 했어야 된다. 중국 내부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아마 저는 시기 문제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낮추고 한다고 그래도 코끼리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느냐의 차이였다고 보고, 결국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올 게 왔다, 이렇게 보는 내부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인태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커미트먼트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찾는다면 제가 싱가포르의 그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미 국방 장관이 인도 태평양 비전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간에 자기 발표 시간 스피치 시간에 맞춰서 인태 보고서도 이렇게 발간해서 저도 좀 봤는데 한 해 전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이 인태 전략을 강조한 것에서 나아가서 올해는 좀 더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이런 의지는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오바마 때 리밸런싱에서 트럼프의 인태 전략을 거쳐서 또 다음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아마 명칭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명칭은 바뀌더라도 대중국 견제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인태라는 용어 또 인도 태평양 이 전략이 미국의 자신감의 교류로 저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지만은 사실은 돈 안 드는 철저히 트럼프 스타일의 정책이다. 또 빌트 법안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근데 공공외교 예산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얼마나 커미트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또 인도의 역할도 그렇죠. 인도가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거나 기대하지만은 2017년 말에 도클람 중국 인도 국경 분쟁 그리고 나서 뭔가 큰 어떤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해 4월 달에는 모디 총리가 중국의 항저우에 가서 배를 띄우고 시진핑과 같이 차를 마시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인도가 그렇게 제3세계 리더십이었고 또 인도가 그렇게 무모하게 미국의 어떤 앞장서서 미국 일본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중국과 대결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보지를 않았고요. 또 일본도 지금 용어도 이미 바꿨습니다. 일본은 인태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인태 구상, 이니셔티브로 이미 용어를 개칭한 상태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 자금도 있고 정책 결정도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면 혼자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태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또 호주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떤 정책의 어떤 공동의 정책 입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또 빨리 그걸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 외교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은 무역 분쟁 이런 거는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의 대미 적자 이거는 상당히 축소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 화웨이 건도 화웨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많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화웨이 건을 계기로 오히려 뭔가 좀 경제 개혁을 해보자 이런 내부적인 담론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법제화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요번에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런 인태 전략은 결국 인태든 무역 분쟁은 이것이 미국의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의 어떤 현상에서 계속 지금 트럼프 개인의 어떤 캐릭터 또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현재의 질서를 이렇게 좀 흐트리고 좀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트럼프 현상이 미국 어떤 세태의
어떤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좀 지켜보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 스타일의 이런 이런 것이 좀 일상화된다면은 아마 현재 질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인도 태평양이든 무역 분쟁이든 또 다른 여러 사안들이 결국은 길게 보면은 이 지역의 질서의 재구축 문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좀 많이 부딪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또 민족주의가 또 제고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계속 투입을파적인 상황, 투입을파가 이제 싸우되 큰 판은 깨트리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미중 관계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태평양 할 때 요번에 이제 인도 태평양 보면은 누가 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까? 국방부잖아요. 어디 백악관이나 또 다른 미국 무부가 발간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발간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군사 전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제압하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가 이런 데 지금 크게 이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컴피티션은 커프런테이션이랑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강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약간 중국의 어떤 국력이 상승하면서 조금 과도하게 좀 드러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간의 문제고 딜레이는 좀 시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타나야 되는 어떤 현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대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현재는 기존 질서에 나름대로 많은 이익을 베네핏을 받았기 때문에 현 질서를 그대로 미국의 어떤 리더십을 좀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신에 중국의 지분을 인정해 준다면은 이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중국은 좋다. 그렇지만은 아까 앞에서 또 어느 분이 팬더곰 얘기를 하셨는데 팬더곰을 이렇게 좀 보시면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까만 눈 쪽에 까만 부위를 지어 보시면 눈매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보면은 시진핑하고 저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 가서 이런 팬더곰이랑 시진핑을 비유하면 상당히 중국 관료들이나 조심들하고 싫어하니까 중국은 그런 표현은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해본 거는 팬더가 이뻐 보이고 귀엽고 또 이렇게 온화해 보이고 프렌들리해 보이지만 팬더곰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입니다. 팬더곰은 귀를 상당히 귀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저 나름대로는 핵심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중국이 핵심이익의 어떤 침해를 받는다 싶으면은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인태 전략 관련해서도 아마 현재는 지금 아직 미국이 과연 인태 전략의 컨텐츠가 뭔지 계속 지금 논의해 가는 과정이고, 또 아직 그게 기재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인스티튜셔널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점점 상황이 좀 구체화되고 그럴 때 이제 이 관련 국가들의 어떤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인태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됐다? 어쩌면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최근 한두 해 동안 이루어진 거고, 또 일본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한국 보고 여기
쪼이나라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도 없고, 또 정부도 중국을 의식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여전히 인태는 이게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은 그 전략적 부분이 약하다는 거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현재 이제 중국하고는 1대1로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3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같이 모색해보자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인태 전략이 지금 경제 성격이 있다면은 같이 뭐 이렇게 협력의 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링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태가 지금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떤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 한미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 하실 때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익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신남방 정책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의 어떤 그 연계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 외교 중에 상당히 잘하는 오랜만에 잘한 그 어떤 외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국내 보도들은 상당히 한국이 뭐 인태 전략에 커미트했다고 뭐 이렇게 좀 보도를 했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전혀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태 전략 관련해서 한국 보고 이렇게 쪼이나라 뭐 이런 식의, 이게 좀 협상 카드화돼서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우리가 조금 곤란한 상황, 중국을 의식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적극 참여, 또 전략적 모호, 거부 뭐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저는 가능하면은 모호한 전략, 모호 전략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뭐 참여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 또 뭐 우리 한국 전체 결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중국은 더 아까 귀가 건드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사드보다 더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이니까. 이상입니다.